안녕하세요. 생활 속 유용한 정보 희망지기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65세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상자라도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첫 번째, 부모급여가 인상됩니다. 요즘 아이 하나 키우는데도 정말 많이 힘이 들죠. 이에 정부에서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부모급여를 지급해오고 있는데요. 2024년에는 부모급여의 금액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었는데요.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고요. 만 1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단 부모급여는 가정에서 양육을 했을 때 각각 100만 원, 5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부모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만 0세반 기준 월 54만 원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신다면 부모급여 100만 원에서 54만 원을 뺀 46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데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결혼을 하거나 출산한 자녀에게는 최대 1억 원의 공제 금액이 추가로 적용되어 1억 5천만 원을 증여해도 자녀가 증여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에서 이후 2년까지 총 4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결혼과 출산을 모두 하더라도 통합공제 한도는 1억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을 올린 이몽룡과 성춘향이 2023년 1월 1일에 혼인신고를 하고 2024년 1월 1일 아이를 낳았다고 했을 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성춘향은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고 이몽룡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데요. 즉 1인당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아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여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녀의 결혼과 출산에 맞춰 공제 한도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절세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비염, 허리 디스크의 한약 건강보험 적용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생기고 목, 어깨, 허리, 무릎 통증으로 한의원에서 침 치료를 받으시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으로 약한제 먹으려고 해도 비싸서 못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2024년 4월부터 한의사가 짓는 한약인 첨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되어 허리 디스크라고 불리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으로 약을 지을 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현재 한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이 있는데요. 오는 4월부터는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3가지 질환이 추가되고 적용 기관도 기존의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일반 병원 내 한방과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환자의 본인 부담률도 줄어드는데 현재 본인 부담금 50%에서 한의원 처방 시 30%, 한방병원 40%로 경감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불량의 한약 가격은 1회 처방 기준으로 44,220원이 책정됐는데 여기서 최대 18,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평소 한의원을 이용하시면서 관련 질환으로 약한제 먹으려고 해도 비용 때문에 부담이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재난적 의료비 사업입니다. 75세 A 어르신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고 본인 부담 의료비가 총 400만 원이 나왔는데요. 가입해둔 보험도 없고 수입도 없어 병원비가 부담되었는데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서 32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사업이란 버는 돈은 적은데 의료비로 많은 돈을 지출하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의료비 기준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셔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는데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3년보다 약 6% 인상되어 1인 가구 222만원, 2인 가구 368만원, 3인 가구 471만원, 4인 가구 572만원입니다. 재산은 부동산, 금융재산 등 모두 포함해서 7억 원 이하여야 하고요. 의료비 기준은 소득 구간별로 지출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때 지원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했다면 8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라면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하셨을 때 최대 60%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 이내에 환자나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민간보험 가입 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 제출 서류가 필요하니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건강생활실천 지원금 제도입니다.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해 운동계획도 세우시고 여러 가지 다짐을 하게 되는데요. 걷기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천하거나 동네 의원에서 제공하는 질환관리 서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을 지급하는 건강실천 지원금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1월부터 어르신들이 자주 방문하시고 주민들이 평소 꾸준히 이용하는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의 질환을 관리하는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시행지역이 10배로 늘어나 전국 109개의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대상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로 예방형과 관리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예방형은 일반 건강검진 결과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혈압이나 공복혈당이 주의 범위 이상이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은 앞서 말씀드린 1차 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고혈압, 당뇨병 환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지역은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더 건강보험 앱,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하실 수 있으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걷기로 건강도 챙기시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쓰실 수 있는 포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6번째, K패스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전국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인 K패스 제도가 도입되는데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일반인은 이용 금액의 20%, 청년층 30%, 저소득층은 53%까지 적립되어 다음 달에 환급받으실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적립은 최대 60회까지 가능한데 1,500원을 기준으로 일반인은 월 18,000원, 청년층 27,000원, 저소득층은 48,000원이 적립되어 1년이면 일반인은 21만 6천원, 청년층 32만 4천원, 저소득층은 57만 6천원의 교통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발급받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신규 발급과 관련해 안내가 있으면 추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 기준이 대폭 확대됩니다. 모든 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가구원과 금융재산 기준을 따지지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해당 연도 국민 전체 소득의 중앙값인 기준중위소득입니다.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작년보다 6.09% 인상되었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48%로 기준을 완화했는데요.
따라서 작년에 경계선에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원 금액을 보시면 생계급여의 경우 1인 가구 71만 3천원, 2인 가구 117만 8천원, 3인 가구 150만 8천원, 4인 가구는 183만 4천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계시는 임차 가구에게 기준 임대료를 최대 금액으로 하고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를 지급하는데요.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기존에는 16만 4천원에서 62만 6천원을 지급했는데 올해는 지급 금액이 인상되어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지급됩니다. 1급지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34만 1천원, 2인 가구는 38만 2천원, 3인 가구 45만 5천원, 4인 가구 52만 7천원까지 지급되고 지역별, 가구별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이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기초연금이 인상됩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의 경우 2023년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부부 가구는 2023년 323만 2천원에서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단독 가구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3.6%를 반영해 기초연금 금액도 인상되는데요. 단독 가구의 경우 2023년 32만 3천원에서 최대 33만 4,810원, 부부 가구의 경우 2023년 51만 7천원에서 최대 53만 5,680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약 701만 명의 어르신들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물론 3.6% 인상되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이 언제쯤 될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 12월 발표된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8년까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기초연금 40만원 지급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4년 새롭게 바뀌고 확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65세 이상 혜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